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와 그와 관련된 주요 국내외 기업 사례 및 주요국 정책 분석에 대해 발표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번 정민진입니다. 저희 조원들이고요. 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나가려 합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회사들의 데이터 센터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글로벌 회사의 데이터 센터는 최근 5년간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데이터 센터 자체적인 건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전을 활용한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회사의 데이터 센터 현황은 ESG 경영에 맞춰 그린 데이터 센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전력 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데 국내의 경우도 자연의 냉기, 주간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냉각 장치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들이 국내에 입주한다면 그에 따른 전망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AP 데이터 센터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 통신 인프라와 저렴한 전기요금은 한국이 보다 경쟁력 있는 상황으로 각 기업들의 사업체가 국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성장합니다. 다양한 IT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이고 다양한 투자 방안 모델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의 다양화로 통신사 독점 현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체들이 데이터 활용 사업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임대 방식의 확산으로 다양한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낮은 조달 금리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센터란 기업 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는 기타 IT 장비가 위치해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중앙집중식 시설입니다. 물류센터와 각 지점을 잇는 도로망을 데이터 센터, 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IT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 고객을 IT 서비스 이용자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류센터에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듯 데이터 센터에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건물의 각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중 1번 서버, 2번 스토리지, 4번 네트워크, 9번 PDU를 실제 IT 장비 및 I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상층부의 공간을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서버는 데이터의 집, 스토리지는 데이터의 창고,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DU는 전력 분배 장치로 데이터가 소비하는 전력의 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번 STS와 8번 UPS는 각각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경감시키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번, 11번, 12번의 경우 정보를 24시간 처리하는 기계들을 지켜주기 위한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또한 화이트 스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레이 스페이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인원이나 관련 부서를 통틀어 오퍼레이션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시설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 만큼 각 요소들의 설계와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로 서버는 HP, IBM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대기업 네트워크 인프라의 약 88%를 점하고 있는 시스코 등이 있습니다. 전력의 항상성과 비상상황 대응 능력 확충을 위한 PDU와 STS는 각각 HP와 GE가, UPS는 독일의 슈나이더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은 디지털 통상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그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 기업들은 해당 산업을 일찍이 선도하는 기업이기에 그들의 경쟁력 제고 수단과 차별화 전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에 대한 디지털 기업의 입장과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시중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 방대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구축은 이제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구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인데요.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은 말 그대로 회사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자사의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되고 높은 보안 수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디지털 기업들이 주로 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초기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국내 대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초기 건설 비용으로 대략 5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고정 비용이 높은 만큼 비용의 유연성도 자연스레 하락하는 것이 이 방식의 단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식인 하이브리드 모델 채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는 보안과 규제상의 이유로 자체 운영 데이터 센터에 남겨놓고 다른 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맡겨놓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 설립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데이터의 완전 제어력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자사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 예정 혹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발표에선 첫 번째로 대시한 자체 구축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한국의 디지털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 말하고, 두 모델을 모두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카카오는 작년 2022년 10월 15일에 일어난 SK 판교 데이터 센터의 배터리실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는 현재 제1 자체 데이터 센터를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건설 중입니다. 이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의 규모이고 2023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총 12만 대의 서버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가능한 데이터량은 6엑사바이트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카카오가 이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서 내세우는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 조건을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동시에 적용한 친환경 통합 설계를 적용하는 것, 에너지 고효율 서버 및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학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겪으며 카카오가 신경 쓰게 된 부분인데, 비상시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무정전 전원 공급 방치와 배터리실을 같은 공간에 두지 않고 격벽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가 배터리실에서 시작된 만큼 두 공간을 분리해 화재 발생에도 나머지 시설이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카카오는 한양대 혁신파크 내에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것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 캠퍼스의 제2 데이터 센터 후보지로 낙점하고 2024년 착공을 목표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네이버는 현재 춘천에 본관 1개와 서버관 3개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춘천은 2013년에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설립되었는데요. 저번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긴 서비스 장애와 달리 네이버의 서비스 복구가 빨랐던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각 춘천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서비스 데이터만 SK 데이터 센터에 위탁을 하고 메인 서버인 다테 데이터 센터에 나머지 데이터를 보유했기 때문에 서비스의 복구가 빨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업은 데이터의 이원화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꾸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각 춘천에 이은 제2의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을 올해 2023년 하반기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세종은 축구장의 41배 크기, 기존 각 춘천의 6배 크기이며 단일 기업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각 세종은 인공지능 기술 성장의 근간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와 그를 바탕으로 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은 2006년부터 AWS,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막강한 클라우드 서버를 구성해 전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을 대륙별로 구분하고 그곳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클러스터링한 리전은 전 세계에 31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고요. 국내에는 2016년 서울 리전 출시를 시작으로 대한항공이나 KBS 같은 여러 기업, 기관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WS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전 세계에선 꾸준히 약 3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과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를 비롯 데이터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미국, EU, 중국, 우리나라 각국의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센터에서 처리하는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는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재화처럼 국경을 넘어 이전되고 거래되는 디지털 무역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의 재화인 데이터는 자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무역물이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독점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데이터 국외 이전에 있어 각국은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데이터의 국경 이동에 대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국내 민간 개인 데이터가 경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며 자국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하는 입장입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 문제는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의 대립뿐만 아니라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각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데이터 국외 이전과 관련된 글로벌 공통의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지금 각국이 자국에게 유리한 글로벌 규범이 제정되도록 추진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은 외국인 투자 검토 현대화법인데요. 이 법은 최근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수반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획득과 국외 유출을 안보적 관점에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간접적인 투자를 감지하고 국가안보위의 여부를 심의하여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 적용 대상은 미국의 주요 인프라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외국인 투자 검토 현대화법은 첨단 핵심 기술과 주요 인프라 외에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거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민감 개인 데이터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인데요. 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 첫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입니다. 이 법에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인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운영자는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정보를 중국 경내에 저장해야 하고, 경외로 제공할 경우 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보안법은 데이터 처리 활동과 보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규정한 법으로 네트워크 안전법의 내용 등 데이터 관련 사항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중국 경외에서 이루어진 데이터 처리 활동이라도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 등을 침해하는 경우 국외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경내의 개인이나 조직이 승인을 얻지 않고 외국의 사법 또는 법 집행기구에 중국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 공익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라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의 처리 활동에 대해선 국가안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디디 추싱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중국 국민의 이동정보를 국외로 유출한 사건 이후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빅테크 기업의 해외 상장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 경우에서 상장을 추진하고자 할 땐 먼저 사이버 관리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EU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으로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GDPR이 있는데요.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동시에 영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대해선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역외 개인정보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과 같이 EU가 인정하는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중요한 공익상 이유 등 꼭 필요한 경우엔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GDPR은 위안 제재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은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EU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은 우리나라, 브라질, 일본 등 많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을 정책을 살펴볼 텐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위원회는 디지털 무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약 2년간의 조정 단계를 거쳐 2023년 3월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여 글로벌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을 제공했습니다. 특정 기업,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일반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까진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루어졌다면 개정 이후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각 분야별 다양한 규정에 의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금지하고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금융회사의 고유 식별정보 또는 개인 신용정보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점으로 다양한 규정에 의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개요, 정의, 기업의 입장과 사례, 국가의 입장과 사례를 순차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를 준비하며 조원들이 느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주요 기반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각 국가나 기업이 정보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ESG로 대두되는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자기기들이 집약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전력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발열과 주변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시설 열처리 등 기술적, 정책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적 방향성의 확립입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과 데이터 정책을 비롯한 디지털 통상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각 국가들은 스스로가 국제적인 표준을 확립시켜 새로운 패권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요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EU의 강한 규제를 바탕으로 미국식 타등 규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등 독자적인 방향성을 확립해 미래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